글로벌 투자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김종효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개별 종목보다 오늘 좀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장 주목되고 있는 것이 머니무브, 돈이 어디로 움직일 거냐 이 부분인데 넘치는 유동성으로 인해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과연 나타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고 있는 것인지, 또 엔캐리 트레이드가 진행된다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 부분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최근 추이와 확대 가능성 점검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최근 추이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좀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기 전에 이 캐리 트레이드라는 무엇인지 좀 점검을 해보고 갈까요?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캐리 트레이드라는 것은 일종의 자산 이동인데요. 네. 약세를 보이는 통화라든지 아니면 저금리 통화가 상대적으로 이제 내가 돈을 투자할 때 돈을 크게 벌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높은 고금리 통화를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강세 통화 쪽으로 옮겨가는 현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자산 이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한국 주식 한 100만 원어치를 가지고 있는데 네. 원화가 지속적인 약세를 보이면 국제금융시장에서 봤을 때는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훨씬 기회비용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동한다라는 겁니다. 약세 통화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고금리 통화, 강세 통화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현상을 캐리 트레이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엔캐리 트레이드는 일본의 낮은 금리를 이용해서 엔화를 빌려 제3국에 투자를 하는 금융거래일 텐데요. 그 엔캐리 트레이드의 그 흐름, 과거 동향들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는 거죠? 네, 현재 일단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될 텐데요. 최근 엔화 약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죠. 네. 물론 100엔대에서 막혀 있습니다만.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엔달러 환율은 최근에 급격하게 약세를 보이면서 엔캐리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마련해두고 있고요. 이런 엔캐리가 이제 엔달러 환율 자체가 급등하다 보니까 글로벌 캐리 트레이드 지수도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즉 캐리 트레이드가 진행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주변 여건들은 마련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의 엔화 약세 구간, 지금 현재 이 2 구간과 이 4 구간은 엔화가 좀 안정됐던 구간이고요. 1, 3, 4, 5 국면은 지금 현재 엔화 약세가 진행되고 있는 국면인데 이때 국면들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가 크게 증가하면서 일본은행의 본 지점 차입 잔액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다시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는 지금 진행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지금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를 간단하게 점검해 보면 현재 지금 엔화 선물 포지션이 지금 엔화를 파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화가 안정됐을 때는 엔화를 사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지만 반대로 이제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구간에서는 엔화를 버리고 다른 통화를 선호한다라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지금도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살펴보시면 일본의 개인 투자자들의 FX 마진 거래. FX 마진 거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환율을 기초로 한 파생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25배, 외국 같은 경우에는 50배에서 한 75배 정도로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공격적인 상품인데 엔화 약세가 크게 나타나다 보니까 엔화를 파는 FX 마진 거래가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그럼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냐? 일본의 보험권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의 금융기관들은 지금 빠르게 외국 채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5국면, 지금 현재 국면에서 해외 채권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유럽의 재정위기국들의 국채를 가장 적극적으로 사고 있는 것은 유럽은행과 함께 일본의 보험권이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최근 이런 투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엔캐리 투자 그 트레이드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본 유출입에 취약한 우리로서는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가뜩이나 지금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개연성은 더 크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엔화 약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엔캐리 트레이드도 지속될 가능성이 우려감이 있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본의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역 수지거든요. 그동안 일본이 엔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무역 수지가 흑자였기 때문에 더 엔화 강세가 이어지는 그런 국면이었는데 최근에는 돈도 일본에서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엔화 약세로 인해서 또 일본의 동북부 라인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공업 라인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원자력 공장이 멈춰짐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일본의 석유 수입이 급증하고 있고 엔화 약세에 따른 이 무역 수지 적자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현재 보시면 일본의 수입,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일본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고 수출의 증가폭은 제한적이죠. 그러면서 무역 수지는 계속 적자를 2011년 이후에 꾸준하게 발생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현재 증권에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엔화가 강세로 전환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엔캐리 트레이드, 유로 캐리 트레이드가 진행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여건은 글로벌 신용시장이 안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테드 스프레드라든지 준비된 그림에서 나오고 있는 EMBI 스프레드 같은 경우를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글로벌 위험도를 측정하는 지표다라고 쉽게 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위험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리스크온, 더 위험을 선호하는 그런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엔캐리 투자는 앞으로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이 현재 국제금융시장에서 꾸준하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엔캐리 트레이드는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쪽에 좀 무게를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엔저 현상이 심화될 경우 2000년대 중반에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던 이 엔캐리 거래가 좀 더 활황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국내에서 좀 적용을 시켜볼까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런 일본 자금들이 그럼 과연 국내로 들어와서 주식을 살 것이냐? 그리고 생각하나요? 네, 채권을 살 것이냐 이 부분이 네.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채권에서는 일본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모로 발견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한국 주식에 대해서도 일부 사고 있다라는 것이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는 올리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성장률이 좀 둔화되고 있는 국면이고 한국이 또 내수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국내 경제의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종목에 투자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전략상으로 봤을 때 위험 자산을 사되 모든 종목을 사기보다는 차별화된 전략을 꾀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본도 선호할 수 있는 국내 주식은 성장하는 내수주, 수출 물량을 늘려가고 있는 내수주에서 수출주로 바뀌어나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일본이 가지고 있지 않은 IT 대형주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높을 수가 있고 국내 시장도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서비스업이 점점 커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통신주라든지 롯데쇼핑, 제일기획 같은 내수주에서 수출주, 또 내수주 내에서 또 이익이 높아져 나가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삼성전자나 CJ ENM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거나 새로운 시장에서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투자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